자, 오늘은 울주 마음건강TV에서 마인드 닥터 특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콘텐츠에 출연해 주셨던 분이신데요. 오늘은 남구 중독관리센터장님이 아니라 마더스 병원의 부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준엽 부원장님과 마인드 닥터 특집 함께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동안. 그 사이에, 그쵸? 네,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계절도 바뀌고 뭔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맞아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네. 비도 많이 오는데 맞아요.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게? 이럴 때는 몸도 막 처지고 하니까요. 그쵸. 잠도 또 잘 못 자고 해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뭐 입맛도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날씨가 막 더워지고 막 이러면 입맛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분들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새콤달콤하게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맛있게 한 그릇을 먹고 오히려 살이 막 찌고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지만 주변에 보면 요즘 입맛도 없고 또 내가 너무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그것도 좀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원장님은 편식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저는 좀 입이 진짜 짧아서 그러세요? 가리는 음식이 많으세요? 많이 혼납니다. 사모님께 네. 왜 이것도 안 먹어요? 이것도 네. 먹어야죠? 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되게 입이 짧아서요. 네. 가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본가에 이제 뭐 명절이나 해서 이제 모이면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따로 이제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밥을 먹으면 네. 저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한쪽에 밥만 되는 걸 주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명절에 모여서 이제 밥을 하는데 이제 콩나물밥을 먹자 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준엽이는 이걸 네. 안 먹는다 했더니 네. 와이프가 아니요 먹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부원장님이 이렇게 편식을 하셨고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처럼 제 주변에도 아니 이분이 이런 음식을 안 드신다고? 약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편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편식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혹시나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려고 마인드 닥터 특집 첫 번째로 섭식 장애와 편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가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가리는 것이 많았고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식사 때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6살, 7살 때쯤 유치원에 다녔는데 알림장에는 항상 누구누구가 편식을 해서 걱정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을 정도로 심하게 편식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급식 지도를 위해서 식판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다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다 먹은 척 모든 반찬을 입에 삼켰다가 화장실에 가서 일부러 토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점심시간 아무도 없는 급식실에서 혼자 잔반을 처리하지 못해서 울기도 했고 선생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혼나기가 싫어서 억지로 반찬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거나 체해서 조퇴를 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편식은 중고등학교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편식을 해도 크게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었고, 급식 중에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굶어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급식에 볶음밥이 나오면 채소를 하나하나 다 빼느라고 수업 시간에 늦은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식습관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지만 28살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좋아하는 음식 외에는 더욱 기피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좋아한다는 김치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은 절대 입에 대지 않고요. 지금도 가끔 억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일부러 토하고 싶다,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음식 섭취를 회피하곤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에 꽂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질릴 때까지 그것만 먹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편식의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치고 싶은데 채소를 먹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소를 먹을 때 쓴맛과 식감 등으로 인해서 씹기가 힘들고 삼키려고 할 때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완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갈아버리거나 흐물흐물해서 입에서 느껴지지 않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하면서 익명의 어떤 그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2명이고 초등학생인데 아이들이 편식을 해요. 그쵸. 딱 지금 사연을 쓰신 분처럼 채소를 잘 먹지 않으려고 해서 카레를 해주면 카레 안에 있는 뭐 당근, 감자 뭐 이런 채소는 싹 빼놓고 밥만 이렇게 살짝 묻혀서 먹고 또 큰아이가 특히나 편식이 심해서 해산물은 냄새도 못 맡고 아예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주변에서 누군가 먹으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할 정도로 막 토하려고 하고 이럴 정도로 편식을 심하게 하는데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도 많은가 봐요.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연을? 지금 이분의 이제 편식의 어떻든 형태는 일반적인 가벼운 한두 가지 음식을 꺼리는 정도의 편식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가벼운 편식 그렇죠. 수준은 넘어섰다. 그래서 보면 급식 시간에 혼자서 남아 있어야 되고 네. 수업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식사 약속이나 이런 것도 지금 꺼려할 정도고 이렇다면 그렇죠. 그거는 이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편식의 습관은 좀 고쳐주는 것이 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2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쵸. 앞으로를 봤을 때 네. 조금씩 고쳐야지만 좀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성인의 편식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신과적으로 혹은 어떤 영향을 좀 주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우리가 편식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 음식을 내가 좀 기피하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좀 부족해지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의 한 형태인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네. 아주 극단적인 편식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네. 내가 좀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그렇죠. 좀 대부분. 기피하는 음식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성인이 되면서는 또 음식에 대한 기호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편식을 가지고 정신과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네. 않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편식이 정신과 질환이었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죠. 부원장님도 편식을 한다고 하셨고 저도 편식을 했었고 네. 지금은 좀 나아지는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조금씩 그럼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녀분들이 좀 편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라게 되면 네. 편식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나는 특정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아. 나만의 음식 습관에 어떤 네. 이런 특징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편식을 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오고 네. 그래서 뭐 성장에 어떻든 영향을 미치거나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례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영양학적인 문제도 이 사례자분은 걱정이 되지만 뭐 김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는다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이 위에도 지금 다른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있는 수 있죠.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섭식장애 한 형태로 이거는 네.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 되겠죠. 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네. 아. 이게 최근에 좀 등장한 개념인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섭식 장애라고 하면 네. 내 외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살찌지 않았는데 네. 살이 쪘다는 생각에 음식을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맞아요. 이걸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증 네. 혹은 거식증 이렇게 네. 편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음식을 먹고 살이 찔까봐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이제 음식을 토하거나 네. 혹은 뭐 설사약을 복용해서 섭취한 음식을 배설하는 네. 이걸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이런 섭식 장애들은 기본적으로 내 외모에 대한 집착, 잘못된 인식이 바탕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네. 내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음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에서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례자의 경우처럼 여러 음식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채소, 과일 등을 아예 먹지 않는 거죠.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부를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그렇죠. 상태인 그러니까 거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보통의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먹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큰 그럼요. 본능적인 식욕이. 즐거움이고 큰데 이제 이 분들은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내가 속이 불편하거나 뭐 토하게 될 거거나 뭐 이런 식의 신체적인 불편감을 줄 거다라는 생각에 네. 이제 음식을 기피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뭐 성장에 좀 영향을 받거나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겠네요. 체중이 좀 이렇게 정상 체중에 미달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례자의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 네. 이런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도 고려를 네.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사례자의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면 네. 본인이 지금 체중이 되게 뭐 미달되어 있다거나 네. 성장에 지금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내용은 이 없었어요. 병을 이렇게 확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신과적인 이런 질환에 해당이 된다면 네. 정말 이분은 치료적 의미로서도 이걸 좀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걱정되네요. 사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큰 낙이 하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얼마나 좀 이렇게 네. 무기력해지고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이제 드시는 음식이 이제 몇 가지가 안 돼요. 네. 근데 그나마도 그냥 시리얼 같은 거 네. 단순한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음식 맛을 본다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저도 그럼요. 편식은 하지만 편식하는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음식은 되게 집착하고 많이 맛있게 먹으려고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불행한 네, 거죠. 그렇죠. 네. 먹는 즐거움이 참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편식과 어떤 정신과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편식을 좀 그렇죠. 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편식이 정신과 질환을 유발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관심을 이제 많이 이제 쏟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편식이 정신과 질환을 유발한다기보다는 ADHD 아이들이나 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네.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좀 이런 아이들이 단 음식에 좀 선호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성격적 특성이 좀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 음식을 딱 맛이 드니까 네. 그 음식만을 계속 고집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HD나 이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으로 네. 이제 편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는 거고요. 편식을 해서 네. 이들 질환들이 뭐 유발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 음식에 꽂혀서 왜 이 음식에 꽂히면 이것만 계속 먹는다라는 사연 속 내용도 있었고 네. 방금도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보통 이 단 음식을 선호한다. 요거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편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에 꽂히면 그렇죠. 요것만 쭉 그러니까 먹는 것도. 편식의 정의가 어떤 특정 음식을 기피해서 네.
그 특정 음식으로부터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아. 있는 상태를 네. 편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음식만을 또 계속 먹어서 네.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영양소의 어떻든 결핍, 그 네.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네. 이 또한 이것도 편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뭐 마라탕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것만 여기 이제 꽂혀서 뭐 한 달에 막 몇 번씩 먹는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약간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내가 편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자체가 위험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 편식을 통해서 네. 내가 해당 어떻든 영양소가 결핍이 되는 것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네. 편식을 교정하는 거지. 네. 내가 다른 음식을 이렇게 통해서 네. 그 영양소의 결핍을 그러니까 뭐 보충할 수 있으면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하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다면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 나가야 할까가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SNS를 이렇게 그냥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저의 어떤 은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오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오이를 너무 싫어하는데 오이, 수박, 참외, 멜론 다 싫어하는데 부모님께서 지금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오이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50대이신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내가 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일단.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편식을 좀 이제 교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 이렇게 한 걸음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편식 내가 하는 음식들을 조금씩 이제 섭취를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양을 늘려가는 것이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통상 지금 우리 문재영 아나운서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가 편식을 할 때는 네. 부모도 그 음식을 편식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만약 가족이 특정 음식에 대해서 편식을 한다면 네. 가족 전체가 편식을 중지하는 것이 아. 이 아이가 편식을 네.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가족 전체가 좀 맛있게 그렇죠.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같이 시도를 해보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조리 방법을 바꿔주는 것도요. 네. 좋은 방법이 되는데 아, 제가 토마토만으로는 안 먹어요. 아 토마토 못 정말요? 먹겠어요. 먹어요? 토마토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엄청 몸에 좋잖아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그럼요.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토마토를 단독으로는 못 먹어요. 아직도. 아니,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생토마토를 안 드시는 거죠? 방울토마토도 안 드세요? 안 먹어요. 와.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안 먹었는데 네. 이렇게 그 이제 뷔페 식당을 갔는데 네. 이게 음식 중에 토마토를요. 네.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네. 거기에 치즈를 치즈. 얹어 네네네. 있어요. 모짜렐라 치즈요. 제가 치즈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네. 그거를 계속 몇 차례 보다가 같이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되게 궁합이 맞고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음식을 배치를 하니까 아, 먹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과 이렇게 매치를 시킨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생선회 같은 것을 네. 날 것을 네.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 있을 수 많으세요.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생선회를 탕이나 조림 같은 것으로 그렇죠. 그 조림에서 내가 좋아하는 좀 소스를 부으면 네. 되게 맛있게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리 방법을 좀 바꿔주면 네. 편식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아, 부원장님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셨네요. 최근에 이렇게 한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음식을 어떤 쟁반에 담느냐에 따라서 오. 느끼는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물론
그 연구의 세팅에 따라서 뭐 사용되는 쟁반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의 어떤 쟁반에 담으라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이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때 조금 맛이 그랬다면 다른 쟁반을 다른 모양의 쟁반을 사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먹기 좋은 떡이 네. 맛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싫어. 나는 이 음식을 너무 싫어해. 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 음식 재료나 그게 더 싫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되면 네. 오히려 더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네. 그 앞에서 먹는 척을 하지만 나가서 뱉어버리는 그럴 그게 수 더 안 있으니까요. 좋네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런 편식을 고치려는 데 있어서의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네. 내가 그 편식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네.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죠. 조금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을 위해서 또 내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식습관과 편식에 대한 부분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